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려고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전 고향이 보은이고 저 뒤에는 제 고향 보은에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또 계시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충청북도의 별이 돼갖고 오신 분들이니까 내일의 여러분들이 주인이죠. 여러분들 나이를 보니까 여기 있는 강사에 손잡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아주 참 좋습니다. 나라는 어느 정도의 나라냐면은 지금부터 한 100년 동안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00년은 영국이,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는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 나갑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의 나라냐면은 전 세계의 군인이 무기를 들고 싸워도 미국을 못 이겨요. 그리고 전 세계에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라 하면 이를 갈고 있는 북한에 가도 북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돈이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도 최고, 군사력도 최고, 그리고 세계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이 내일의 주인공이니까 아마 미국으로 갈 겁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미국이 1776년도에 조지 워싱턴이 영국의 식민지배에 대항해서 독립선언하고 싸우고 나서 그리고 한 30년쯤 있다가 미국의 저쪽 변두리, 우리 충청북도 같이 저 바다도 없는 저 변두리 켄터키라는 데서 그 시골도 아니고 그냥 산속 오두막집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어린 생명이 정확하게 56년을 살다가요. 56년을. 그것도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총에 맞아서 암살되어 죽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은 1위가 예수 그리스도, 2위가 링컨이에요. 그 링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링컨 같은 역할을 해주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제가 온 거예요. 링컨은 앞에 잠깐 이 건물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링컨에 태어난 고향으로 해서 쭉 링컨이 대통령이 했던 동네까지 다 돌았어요. 이 동네가 바로 여러분들 워싱턴이죠. 워싱턴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도를 쭉 따라서 미국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쭉 정면에 링컨 기념관이 있고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아는 백악관이 있어요. 여기는 늘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켜져 있고 미국 사람이라면은 평생에 여기를 몇 번씩은 다 왔다 갑니다. 이 안에 있는 저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 앉아있는 좌상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좌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분을 기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 사진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의 그 앉아있는 좌상입니다. 1800년에 태어나서 56년 살고 세상을 떴어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제가 드린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직접 갔다 온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넘기지.
여러분들 러시아의 가장 뛰어난 소설가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읽어봤겠지만 조금 있으면 읽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에 전쟁과 평화가 있고 부활이 있고 안나 까레니나가 있는데 이 러시아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역사상의 모든 위대한 국민적 영웅과 정치가 중에서 링컨만이 진짜 이거다. 그 정도로 링컨을 칭송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외국 사람인 톨스토이조차도 이 링컨을 이렇게 존경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찾아가 보죠. 미국에 있는 큰 건물에 가면은 이런 포스터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저 위에 잘 안 보이지만은 워싱턴 메이드 아워 컨트리. 워싱턴이 우리나라를 만들었고 링컨 세이브드 아워 컨트리. 링컨이 우리나라를 구했다. 우리나라를 세이브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했길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미국을 세웠고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 미국을 구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미국이 싸울 때는 미국이 막 이렇게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대립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늘 링컨한테서 답을 찾아요. 이게 미국이 제일 자랑하는 잡지인 타임지인데 타임지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갈 때는 이런 글을 실어요. What would Lincoln do? 링컨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링컨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처럼 막 싸웠을까? 그렇게 안 싸우죠. 링컨은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링컨이 태어난 데는 여러분들이 켄터키예요. 저쪽에 여러분들 켄터키가 잘 안 보이니 누를 수 있나요? 켄터키? 여기가 켄터키예요. 여기 미국의 아주 남부 쪽에 아주 어려운 가난한 마을이에요. 가난한 주죠. 그 켄터키에 태어나서 인디애나, 일리노이 이렇게 세 군데를 옮기면서 삽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켄터키를 제가 찾아봤어요. 링컨이 태어난 그 집인데 아까 말했지만은 마을이 아니고 마을에서도 한 2km 떨어져 있는 숲속에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집을 미국 정부가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 들어간 입구를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난 집을 보시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큰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박물관처럼 컸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는가 보시죠, 여러분들. 이 통나무집 하나밖에 없어요. 이 통나무집 하나를 보관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 통나무집이 바로 링컨이 태어난 집이에요. 이 집이. 링컨이 태어난 집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고 그 안에 딱 요거 하나만 갖다 놨어요. 제가 가봤더니 이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링컨 아버지가 돈이 없어갖고 $200를 주고 숲속으로 들어와서 농장을 사서 그때 사냥꾼들이 와서 임시로 쓰던 그 오두막 집을 자기 집 삼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짐승이 사는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집에서 링컨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누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링컨 태어날 때 광경이 여러분들 내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은 한겨울에 눈발이 날릴 때 아까 말했던 통나무 사이로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그 통나무 얼기설기한 대로 눈발이 날릴 때 그 추운 한겨울에 링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안 살고 오직 그냥 돈이 없으니까 숲속에서 혼자 사는 그 오두막집에, 한 가족이 사는 오두막집에서 링컨이 태어나서 아까 말했던 그 오두막집에서 이제 살면서 본인이 이제 인생을 열어가는 거죠. 그 어머니는 전 걸 한번 열어줄까?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십니다. 링컨이 9살 때 어머니는 돌아가셔요. 누나는 또 링컨이 18살 때 죽어요. 링컨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늘 웃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늘 슬픈 얼굴이에요. 슬픈 얼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 누나도 일찍 죽어, 또 자기 사랑하는 첫사랑도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찍 세상을 떠요. 늘 가슴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웃음으로, 유머로 감추지만은 그 마음속엔 본질적으로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는 학교가 없고 그러니까 링컨이 뭐 책 보고 이러는 걸 아예 반대한 사람이에요. 절대 책 같은 거 보지 못하게. 너 책 볼 시간에 돈 벌어 오라 한 사람이에요. 일 시킨 사람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링컨이 태어납니다. 링컨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죽었을 때의 그 사파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어린 링컨과 그 아버지와 누나가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이 기념관에 가면은 링컨 어머니의 묘소가 있어요. 이 묘소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서도 가끔 여기 와서 어머니 묘소에 와서 인사하고 왔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가난과 어머니가 일찍 죽으면 사랑도 못 받고 자랐죠.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드립니다. 새어머니를. 그 어머니를 한번 보죠. 이쪽에. 이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우리가 사진을 보면 좀 이렇게 기록이 있지만 굉장히 천사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와서 링컨을 보니까 이분이 올 때 책도 몇 권 갖고 와서 링컨한테 ABCD를 가르쳤어요. 근데 링컨이 뭔 말 한마디라면 그걸 다 기억하는 거야. 책을 읽는 걸 가르쳐주니까 책에 빠져갖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새로 들어온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여보, 얘는 다른 애하고 다릅니다. 얘는 공부를 좀 시켜야 됩니다. 얘는 진짜 다른 애하고 다릅니다. 무슨 공부냐? 일은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무슨 책에서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래도 어머니가 타이르고 타이릅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누나하고 둘이 임시학교 만드는 그 이웃마을까지 걸어서 6km를 걸어서 숲속을 걸어서 공부하러 다닙니다. 임시학교로 다닌 게 딱 11달을 다녀요. 링컨이 학교를 다닌 거는 딱 11달이에요. 11달. 거기서 링컨이 책을 읽고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책을 보는 겁니다. 책을 끝없이 책을 보는 거죠. 일을 하면서 책을 보고 아버지가 9살 때부터는 일을 시키러 보내요. 남 집에 일하러 보내죠. 가면 가서 일 안 하고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기지. 그때 사람들이 어린 링컨한테 대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을 때는 책에 몰두했고 뭘 하나 알려주면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고 항상 책을 갖고 다니고. 왜? 일하러 가서도 책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홀로 공부한 거죠. 선생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혼자 공부한 거예요. 그걸 독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링컨의 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점점 커지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산골에서 농사져서 사냥해서 먹고 사는 걸 안 하고 나는 세상에 더 큰 일을 맡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청년이 돼갖고 나가서 일을 하고 막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요. 처녀를. 그래서 둘이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고 그 처녀가 이 여러분들 앤 러틀리지라는 이 처녀가 링컨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려면은 당신이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나는 꿈이 당신이 변호사가 되길 원한다. 그래? 그럼 내가 변호사 공부를 해야지. 변호사 공부를 하죠. 혼자. 법대도 안 다니고 혼자 법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앤 러틀리지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예전에는 예방체계가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링컨 어머니도 그래서 죽었고 이 첫사랑 앤 러틀리지도 그래서 죽습니다. 링컨이 9살에 어머니 잃고 26살에 또 결혼 약속한 그 아름다운 처녀도 잃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근방에 가면은 앤 러틀리지의 묘비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링컨과의 결혼은 생전에 이루지 못했지만 영원히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링컨의 젊은 시절이 어머님의 일찍 사망, 누나의 사망, 첫사랑의 사망, 그러면서도 굳지 않고 끝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앤하고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요. 임시학교를 11달 다닌 사람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변호사에 합격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은 돈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뭘 받냐? 돈이 없다 하면은 뭐 채소도 받고 곡식도 받고 심지어는 반찬거리도 받고 어떤 데는 집에서 기르는 닭도 받고 이런 걸 받으면서 변론을 한 사람이 링컨 변호사예요. 그러면서도 워낙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변론할 때 이기는 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모인 사람들이 링컨 변호사에 대해서 다 칭송하는 말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변호사만 하지 말고 우리의 대표가 되시하고 나온 게 정치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청년 일때는 이 가게가 링컨이 장사하던 그 가게방입니다. 여기 제가 가서 봤더니 이 가게에서 장사를 했는데 망했어요. 변호사 공부하면서 할 때 망했는데 망해갖고 빚을 $1,100를 줬는데 이거를 그때는 망하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다들. 근데 링컨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 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제가 반드시 갚겠다. 꼭 갚겠다. $1,100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 놓고 18년 동안 이걸 다 갚아요. 링컨이. 한 푼도 안 떼고 다 갚아드립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비혼사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정치를 권유하니까 정치에 나서고, 또 링컨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그 자질을 보고 끊임없이 정치를 권유합니다. 그 정치에 나서죠. 이게 전에 거 뭐지? 이게 그 스프링필드, 링컨이 살았던 그 동네에 있는 동상인데, 링컨이 키가 크고 그 메리테드 부인이 키가 좀 작은데, 출근하는 링컨이 이 옷 같은 걸 신경 안 쓴 사람이 옷을 추스려주고 넥타이를 메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연기죠. 이 분이 바로 링컨의 부인이에요. 아주 미국 역사상 유명한 분인데 굉장히 독한 분이에요. 남편 링컨은 막 욕을 하고 대들고, 그리고 막 화가 나면 커피를 막 얹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링컨이 말 한마디 안 해요. 웃고 말아요. 그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 메리토드는 끊임없이 링컨한테 힘을 줍니다. 당신은 미국 대통령이 될 운명이 있다. 당신은 미국 대통령이 돼야 돼. 끊임없이. 그러니까 편하게 살겠다는 링컨이 점점 꿈이 커지는 겁니다. 그 출마를 하는 거죠. 계속 출마를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집이 여러분들 링컨이 살던 집이에요. 여기 보면 빨간 거 보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낙선. 떨어진 거는 거의 다고 당선된 건 3번밖에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보은군 의회 의원에 2번 됐고, 그 다음에 도의원에 1번 됐고, 그리고 나서 바로 대통령이 돼요. 링컨이. 계속 아주 떨어지는 게 이 사람은 일이에요. 낙선이 일이라. 그래도 그냥 뭐 다시 웃고 다시 또 출발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의 후보들이 링컨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링컨이 손이 길어요. 키가 크고. 그러니까 원숭이, 촌놈, 배운 거 없는 놈, 가난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미국에는 우표인데, 이게 링컨과 더글러스라는 그 사람이 선거운동할 때 싸웠던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 뒤에 있는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링컨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인격자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책이 여러분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재미있으니까 뭐 읽어보도록 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예요. 순번대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1등 스워드, 체이스 링컨이 4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선될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연설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링컨이 갖고 있는 그 고매한 인격, 그 다음에 정직성, 그 사람이 봉사했던 그런 그 희생정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게 돼갖고 점점 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나중에는 결선 투표에서 링컨이 4등에서 1등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 되죠. 1861년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링컨이 당선됩니다. 이때 미국이 노예 문제 때문에, 흑인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부와 북부가 거의 전쟁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링컨은 북부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북부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 해서 전쟁에 임박해 있을 때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링컨이 한 이런 행동이 미국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링컨이 장관을 뽑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되면 국민의힘 대통령 된 사람은 다 자기 사람들 뽑잖아요. 또 민주당이 대통령 되면 민주당 사람 뽑잖아요. 링컨은 그래 안 했어요. 링컨은 딱 이 말이에요. 야, 이 일은 누가 제일 잘하겠냐? 적임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서 어린이 회장 맡으면서 밑에 같이 일할 사람 뽑을 때 친한 사람 뽑아야 아니면은 나를 반대했더라도 이 일을 잘할 사람 뽑나요? 아, 그럼 좋죠. 적임자가 누구냐? 이게 링컨의 위대한 점이에요. 링컨의 첫 번째 위대한 점은 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 뽑았던 장관들이 보면은 링컨이 공화당 출신인데 공화당 출신이 반, 민주당 출신이 반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한번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링컨은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은 거예요. 그게 링컨의 위대한 점입니다. 넘기지.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납니다. 미국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은 북부와 남부가 우리나라 6.25 전쟁 싸우듯 싸웠어요. 서로 죽이고. 근데 오른쪽 편에 있는 로버트 리 장군이 미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불운하게도 남부 쪽에 사령관이 됐어요. 북부 쪽에는 사령관을 바꿔도 이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고 계속 싸움이 졌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링컨이 기도하다 찾아낸 게 바로 이 그랜트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북부 사령관이 되면서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는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제 전쟁이 제대로 붙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넘겨보지. 남쪽이 이제 전쟁이 지지만은 그 전쟁하는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하죠. 그래서 노예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요.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해방이 남북 전쟁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명을 하면서 대통령이 이 종이가 노예 해방 선언문이에요. 여기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이 문서에 서명하는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느낀 적은 없다. 그래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남부의 리 장군과 북부의 그랜트 장군이 싸우면서 서서히 북부가 이기면서 결정적으로 게티스버그라는 데서 전쟁이 나갔고 그때서 완전히 남부가 전쟁에 참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남쪽과 북부의 그 죽은 군인들의 시체를 한 군데로 다 모아서 큰 묘지를 만들고 그 묘지에 안장식을 할 때 링컨 대통령이 여기에 가서 자기가 3분짜리 연설문을 만들어요. 자기가 숙소에서 메모지에다 연설문을 만들어 3분짜리 만들어갖고 올라와서 여기 있는 데로 하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갖고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링컨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가장 극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뭐냐? 이쪽에 전에 거. Of the people.
국민들의 by the people, 국민들에 의한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그런 정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연설문이면 미국의 국민학생,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이 게티스버그 어드레스를 그냥 암송을 해요. 암송을 다 외워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 링컨 대통령이 그 휴지처럼 대충 적어갖고 올라와서 했던 3분 동안의 연설, 그 연설이 세계 최고의 연설문이에요. 3분 동안에 하는 그 연설문이 세계 최고의 연설문. 그 핵심적인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정치라는 건 어떤 거냐? 국민들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민주정치라. 이렇게 미국의 민주정치를 딱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군이 승리하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리 장군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고 저쪽 건너편에 그랜트 장군이 항복한 걸 봅니다. 이 항복하고 남부의 수도였던 리치몬드로 링컨 대통령이 방문하고 이 흑인들이, 해방된 흑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링컨한테 달려오고 링컨이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사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미국은 링컨이 왜 위대하냐면은 미국이 북부와 남부가 대립하고 싸움을 할 때 전쟁이 한참 되니까 사람들이 전쟁 그만하고 휴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휴전하자. 이 상태 휴전하고 북부와 남부가 갈라져서 따로따로 살면 될 거 아니야. 링컨이 절대는 결코 안 된다. 지금 북부와 남부가 갈라지면 영원히 미국은 분리된다. 더구나 싸웠던 사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지낸다. 그럼 이건 우리 후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복할 때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Save the America, 미국을 구한 거예요. 이 정신이 그때 휴전을 하고 내비뒀으면 지금 미국이 여기에 있는 이 강사가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이 합쳐졌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링컨이 미국을 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남부가 항복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북부 사령관들한테 지시한 게 있어요. 절대 남쪽에서 잡힌 포로들을 포로 취급하면 안 된다. 우리 편 취급해라. 절대로 때리거나 밥을 안 주거나 가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인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줘라.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을 줘라. 고향으로 가는 동안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도 줘라. 여비도 줘라. 세상에 역사가 생기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쟁에 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용서와 화해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가 졌는데 우리 똑같이 취급하고 오히려 더 챙겨주고 더 아껴주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링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억울함, 분함, 적대감 이게 없어지고 용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링컨이 위대한 점이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그래서 남쪽에 포로로 잡힌 군인들은 아무도 없고 다 그냥 휴가 가듯이 자기 고향 쪽으로 다 갔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집에 권총을 소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가끔 미국에 보면은 총을 갖고 나와서 사람들을 막 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죠. 그거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당장 그 법을 만들어서 그래도 총을 없애야 된다 하지만은 미국은 잘 안 없어요. 여기에는 링컨 정신도 있어요. 링컨이 미국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집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가면 그 집에 곰도 오고 짐승들이 찾아와요. 그럼 자기 목숨 위험해요. 그럼 쏴야 돼. 남북전쟁 끝나고 링컨이 남쪽 군인들한테 총을 다 나눠줬어요. 지킨 게 써라. 그런 정신들이 오늘날도 살아갔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막 총을 쏘고 하더라도 이 총기 소지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을 못 만드는 게 그런 정신도 있어요. 명기지. 전쟁에 이기고 대통령이 재선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날이 딱 찾아올 쯤 돼서 하나님이 링컨을 하늘로 모십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갔었거든요. 이 극장에는 65년도 4월 14일 날 밤 10시 10분에 링컨이 My American Cousin, 나의 미국 사촌이라는 연극을 보러 가요. 연극 보러 가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관람석이 있고 이쪽 연극이 여기서 무대를 한다면 이쪽에 2층에 대통령이나 VIP가 앉는 이렇게 좌석이 있어요. 여기 앉았어요. 여긴 두 사람만 나오지만은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경호원이 저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경호원이 무슨 연인지 몰라도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이 총을 든 부스라는 친구가 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남부지방 사람이에요. 배우죠. 그래갖고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링컨의 머리에 총을 발사해서 링컨이 쓰러집니다. 명기죠. 그래서 링컨이 극장에서 총을 맞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극장 앞에 여기 링컨 사진 보이죠, 여러분들? 링컨 사진 그 옆에 빨간 건물에 그때가 여관인데 그 여관으로 옮겨서 이 이불에 이 침대에 링컨을 눕힙니다. 링컨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인데 밤 10시에 총 맞고 와서 새벽까지 의식이 있다가 새벽에 세상을 떠요. 해가 뜨면서.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갖다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명이지. 그리고 나서 저 위에 있는 사진 저 친구가 링컨의 암살범입니다. 저 친구는 도망가다 총 맞아 죽고 같이 어울렸던 몇몇 사람들은 저렇게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 극장에 가면은 링컨이 링컨을 암살했던 그 총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이 보면서 이 링컨 기념관에는 여러분들 같은 이런 우리 학생들이 어린 내일의 세대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링컨 대통령 추모하고 가죠. 넘기죠. 링컨 대통령이 죽고 나서 링컨 대통령을 가장 옆에서 따랐던 스탠턴 장관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이제 역사가 되었다. 이 스탠튼은 링컨하고 저 앙숙이었어요. 변호사였고 당도 달랐어요. 지금도 링컨 기념관 옆에 가면 스탠튼 공원이라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링컨이라 하면 아주 못 배운 사람, 시골뜨기 이래갖고 상대를 안 했어요. 링컨이 대통령 돼갖고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장관을 누구 시키냐? 이 사람을 시킨다 하니까 링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탠튼 저 사람은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시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전쟁 장관을 하는데 스탠튼만큼 잘할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시오. 그게 링컨의 위대함이에요. 내가 서운하고 내가 나쁜 거는 다 내려놓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가장 잘할 사람을 뽑는 거, 추천하는 거, 이게 링컨의 위대함이에요. 그는 굉장히 가난했고 마지막에 가난했죠. 또 어머니도 세상 뜨시고 누나도 세상 뜨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세상 뜨고 굉장히 불행했어요. 공부도 11달 임시학교 다닌 것밖에 없어요. 또 사업하다 망해갖고 18년 동안 빚을 갚았어요. 선거에 나오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이런 모든 상황을 이 사람 뭐로 바꿨냐? 선한 의지로 바꿨어요. 굿윌,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굿윌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이 말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가 선함, 악함이 있지 않고 선함.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거고 이해한다는 거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바탕으로 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단합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래 바꿔서 미국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노예 해방을 시키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다시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확립하고 그래서 미국을 오늘날의 미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통일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나온 사람이 헤일리하고 트럼프 두 사람인데 트럼프는 그 굉장히 뻥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미국에서 최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떠들어대요. 그 사람은 대통령 했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해놓고 나서 꼭 뒤에 말을 붙여요. 링컨 빼놓고. 링컨 빼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트럼프 같은 그런 이렇게 그 허풍 잘 떠는 사람도 인정할 정도로 미국을 위대한 통일 미국 이 나라를 만들어서 미국이 오늘날에도 세계를 리드하는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북이 서울보다는 시골이죠. 경상도보다는 작죠. 바다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이 나한테는 손주뻘 되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 링컨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보시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늘 인식하시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제대로 잘 듣고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충청북도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리더라고. 리더는 리딩하는 사람이에요. 리딩이 뭐냐? 이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끌어야 돼요. 이끌어갖고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을 세계의 으뜸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 그러길 바라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쓴 거고 제가 바쁜데도 여러분들 일부러 시간 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해요.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이 긴 유장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아주 좋은 사람 되길 바라요. 저는 지금 학생이에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다 끝나고 이제 그 논문 제출하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끝나죠. 좀도 여러분들 저는 학교 공부하러 갑니다. 제가 저 대학원 다니면서 받은 점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한 번만 A 받고 다 A 플러스 받았어요. 전 사업한 사람이에요. 또 회사 일도 해야 돼.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학생들한테 책을 좀 나눠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제 꿈이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링컨처럼 훌륭한 사람 되기를 제가 간곡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약속한 의미로 박수로 끝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께서 링컨이라는 사람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그죠? 일생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곳에서 포인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링컨 같은 지도자가 되거라. 맞죠? 회장님? 그죠? 예. 우리 회장님께서는 보훈 출신이시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재학하고 계십니다. 또 공익법인 재산평생학습재단을 설립하셔서 학습 문화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계시고요. 24년 3월에 보훈읍에 대규모 200억 상당의 재산 컬처 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충북교육청에 아이의 힘, 책봄 아이 사랑으로 책 기부를 해주셨어요. 3천만 원. 와, 그쵸? 네, 늘 책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좋은 이런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시고 좋은 강의를 해주신 또 서울에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와주신 우리 김상문 회장님께 여러분들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